오랜만입니다, 선배님. 네, 그래, 참 오랜만이네요. 네. 예.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라 예전 같으면 선배님이 지금 어디 오지에 가 계실까 이런 생각을 막 하고 그랬는데 지금 어디 못 나가시죠? 그러죠. 지금 그러니까 금년 봄부터 시작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매년 제가 봄에 몇 번, 또 가을, 겨울에 몇 번 이렇게 제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해외 여행을 가는데 금년에는 지금 한 번도 못 갔으니까 답답하죠. 그 막 오지 사진가, 다큐 사진 작가 그런데 저는 그런 그 얘기보다는 우리 선생님의 사진을 보면 지구가 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구가 진짜 별이구나. 그리고 선생님은 어디까지 봤을까? 그리고 사진으로 표현하지 못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 이런 궁금증이 막 들어요. 천장을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게 제일 궁금하니까. 그러죠. 네. 제가 지금 그 오지 촬영을 다닌 지가 처음에는 한 5년 잡고 한번 이제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몇 년 해보다 보니까 이게 5년 갖고는 어림도 없고 그래서 10년은 늘렸다가 지금은 10년도 안 되겠다 싶어서 20년 하고 지금 20년 훨씬 넘은 지금까지 또 좀 끝이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여행을 하면서 사진을 찍는 것도 물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겠지만은 이제 그보다도 뭐 또 한편으로 내심으로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내가 봄으로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 즐거움을 남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 그래야만 더 빛을 발하지 않느냐 이런 마음으로 또 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내 주관적인 시각을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층 더 심도 있게 작업을 하고 있죠. 어쨌든 그 천장 그 작업하신 게 2000년대 초죠? 1997년도 하고 2000년 하고 두 번에 걸쳐서 작업을 했죠. 그 발표는 2001년. 2001년. 예. 제가 생각할 때는 21세기의 가장 충격적인 사진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천장 사진이. 물론 그렇죠. 우리한테는 특히 우리는 그 뭐랄까 우리 유교 사상에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런 문화는. 그런데 저도 이제 처음에 굉장히 이제 놀랬고 또 현장에서 작업하면서도 상당히 충격적이고 또 정말 도저히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좀 처참함도 느끼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의 생활을 좀 알고 또 현장에서 좀 느껴보고 이런 걸 보니까 역시 문화라는 게 역시 자기의 그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현지 사정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불가에서 쭉 말하는 한 마음은 접어서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모든 걸 이해할 수가 있다. 저는 그 독수리가 사람 사체를 먹기 좋게 이렇게 다 쪼개고 머리도 골수까지 빠개가지고 그걸 다 하늘로 날려보내는 그런 광경을 처음에는 이건 야만일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조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뭔가 존재를 초월하는 어떤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이런 것이 저는 느껴져서 이 사람들의 이런 장례 풍습이 매우 문명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 위에 있다라는 생각 저는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보통 사람들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화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은 서양 사람도 더 그래요. 그래서 모든 아마 이 다큐멘터리 사진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 다 찍고 싶어 하죠. 그래서 뭔가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접근조차를 이제 불허하고 있던 것인데 저는 운이 좋았던지 제 노력이 좀 있어서 그 결과가 좀 좋았던지 해서 이제 기회가 돼서 찍은 건데 역시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데서 그 나름대로 철학적 사상 이런 것이 가미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했던 대로 정말 우리가 보통 장례식 절차를 바르는 것과도 한 차원 넘는 그런 차원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오지를 다녔다, 뭐 50개국을 다녔다 하는데 저는 그 몇 개 나라를 다녔다가 선생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느 한 나라에도 많은 민족들이 있고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기 때문에 그 나라의 개수로 셀 수 없이 수많은 그 어떤 사람의 문화들을 봤다. 좀 기억나는
어떤 그 오지 그리고 그 기억나는 한 컷들 말씀해 보시죠. 근데 제가 오지를 처음 시작한 곳이 네. 실크로드 지역이거든요. 네. 제가 막연하게 우리 어렸을 때 그 텔레비전에서 일본에서 촬영했던 것인가 그걸 방영한 적이 있어요. 실크로드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쫙 했는데 그때 그 어린 마음에도 봐도 그것이 정확히 그 역사를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야 저런 데 한번 가보고 싶고 저런 시대가 참 그립다 이런 것이 이제 환상적으로 다가왔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기회가 되니까 제일 먼저 제가 기획을 했던 곳이 그 실크로드입니다. 물론 실크로드 당시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뭐 한 지역을 그 전체를 한 번에 이게 다 섭렵할 수는 없지만은 그때만 해도 우리가 가기 힘들었지만은 그 중국 쪽의 실크로드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이제 촬영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아마도 첫 번째고 또 고생을 제일 많이 했어요. 정보도 없었고 뭐 경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때의 그 여행의 기억, 촬영의 기억들이 가장 인상적으로 남아 있죠. 근데 먹고 마시고 또 싸고 그 언어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 근데 물론 이제 다 그런 것이 걱정이 되고 또 문제가 되죠. 그렇지만은 막상 현장에 가보면은 언어라는 게 여행원들은 전혀 뭐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뭐 세미나로 간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뭔가 인터뷰 가러 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얼마나 뭐 말을 하겠어요. 우리는 말로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직접 몸으로 부대끼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중국말은 전혀 몰랐죠. 물론 지금도 뭐 많이 모르지만은 그때는 뭐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야말로 손짓 발짓 이런 것만 하고 다니면서도 그 사람도 전혀 불편이 없었어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불편한 점도 당연히 이제 없었다는 게 이상하지만 있었겠지. 그렇지만은 그것이 더 재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서로 웃어가면서 그리고 엉뚱한 일도 한 번씩 해가면서 도리어 그것이 이제 야외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도리어 더 인상적이었고 더 많은 것을 알려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그 선생님 그 작업하신 것, 뭐 고인돌이나 또 뭐 그런 것도 특히 저한테는 우리 지역에서 사진 중에서는 천불천탑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눈 내리는 날 그 운주사 와불 그 장면 그리고 이제 무등산을 이렇게 한가득 찍은 그 사진 이런 것은 동일한 그 대상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지만 어떻게 저렇게 저런 포스를 담을 수 있을까 딱 보고 있으면 그냥 운주사 와불 같은 경우는 뭔가 막 수많은 세월이 밀려오면서 그 속에 어떤 회한이랄까 의지랄까 그런 망감이 막 드러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진 어떻게 찍는 겁니까? 이제 그게 뭐 금방 되겠어요. 그게 이제 여러 번 찍어보고 시행착오도 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구상이 필요한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남의 사진을 많이 본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미적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예, 그리고 그 피사체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 예, 그래서 고인돌을 촬영한다. 이랬을 때는 고인돌이 어떤 것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떻게 어느 쪽 모양으로 있다든가 이런 걸 잘 알고 그 역사성도 이해를 해야만이 거기에 가장 맞는 그 앵글을 잡을 수가 있죠. 이게 제가 이제 운주사라든가 이런 이제 무등산 촬영 같은 것 이런 것도 물론 모든 게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제가 그런 면에 있어서 가장 힘들게 작업했던 것은 고인돌 작업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에서 고인돌을 많이 보죠. 이게 특히 우리 전라도에 있는 고인돌 왕국이잖아요. 도처에 고인돌이 있는데 그러다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잘 모르죠. 또 우리 전라도에 있는 고인돌들은 대부분 자연석이잖아요. 고인돌이 인위적으로 다듬은 돌들이 아니고 대부분 있는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력이나 역사적인 사를 모를 경우는 그냥 큰 바위덩어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걸 사진을 찍어놔도 남들이 고인돌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이거 뭐 일반 바위돌하고 고인돌하고 뭔 차이가 있는가. 글 쓴 사람이야 이제 글로 풀어내면 되겠지만은 우리는 영상 이미지로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 고인돌 사진이 그 자체를 가지고 아 이건 보통 바위하고는 다른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주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앵글 찾는 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새벽에도 가보고 또 빛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오후 늦게도 가보고 비 온 날도 가보고 눈 온 날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시행착오 거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사진은 보니까 잎이 다 나무의 주변에 있는 나무의 이파리 다 떨어져야만이 이것이 부각이 되겠다 싶은데 가서 이제 나무가 일부러 딸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나뭇잎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또 그 한 시기 다른 일을 하다가 그 시기를 놓쳐버렸다 그러면 또 1년을 또 기다려야 돼요. 이게 그래서 똑같은 고인돌 작업을 하나 하더라도 2년 걸리고 3년이 걸리고 그런 것도 있죠. 저는 그 말씀 중에 제일 와닿는 게 그 사진을 그 앵글에 잡는 그 대상은 눈에 보이지만 실제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많은 공부, 관심 이런 게 있어야만 그 뭔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투영할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런 말씀이 이게 사진을 찍는다는 작업, 다큐 사진이라는 것을 그렇게 만만하게 사진만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오해다. 그렇죠. 그 시간이 짧으니까요. 최근 들어서 그 선생님께서 작업하신 것 중에서 그 태왕의 증언, 예, 태왕의 증언, 예. 그 다음에 그 조선의원군의 눈물 예.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역사에 대해서 뭔가 막 큰 울림을 주는 사진 한 컷 한 컷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작업을 하게 된 동기와 또 앞으로 또 남아 있는 작업이 있습니까? 작업은 제가 뭐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작업은 계속 해야 되겠죠. 예, 그게 이제 나이가 뭐 먹으면 먹을수록 역사와 관련한 다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왜냐하면 끝이 없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우리 역사에 대한 사진 작업을 전부터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것은 아니고 적어도 이렇게 오지 촬영을 하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여행도 즐기고 또 그 속에서 많은 특이한 것들을 잡아내서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고 이렇게 해서 시작했던 건데 숲을 보려면은 숲 안에서 보는 것보다도 숲 밖에서 바라봐야 숲이 제대로 볼 수가 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다른 나라의 그 오지들을 다니면서 그 나라 역사도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역사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내가 또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마음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쭉 작업을 하다가 그때 마침 IMF가 이제 그때 터져서 그때 2000년 초반입니까? 직전이죠. 예. 그때부터 이제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고 또 그래서 이때다. 이때 진짜 지금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사진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사진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했던 거죠. 그것이 이제 결점 시작했던 것이 고인돌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발해도 하고 하다가 이제 고구려 작업까지 마무리 지었죠. 그 이제 태왕의 증언이 고구려 사진들인데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그 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빠뜨린 것도 아직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또 보이면 또 보충할 거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정말 그거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고대사 또 더 고대사 차원을 넘어서 상고사까지 이게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학교에서도 많이 배우고 또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적들도 좀 남아 있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것 관심을 갖다 보니까 상고사 쪽에는 거의 뭐 들은 풍물만 조금 있을 뿐이지 유물도 별로 없고 그러잖아요. 그걸 정확히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단군조선에 대한 이야기, 더 나아가서는 배달한국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찾아다니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몇 가지는 이제 대충 마무리는 지어서 발표를 했고, 이제 조만간에 지금 이제 해야 할 것이 지금 단군조선에 대한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뭐 수년 안에 이제 또 발표를 해야죠. 그 조선의원군의 네, 조선의원군 그건 이제 근대사하고 현대사에 가까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 뭐 옛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의 역사하고 아주 깊고 우리가 정말 지금도 참 통안에 눈물을 흘려야 할 정도의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은 조선의원군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도 못했을 거예요. 예,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것도 쉽게 우리 언급할 수 있고 찾아다닐 수, 발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기다려왔다고 봐야 될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가 왔다 싶어서 나름대로 촬영을 떠나기 전에 이제 조선의용에 자료 정리 좀 하고 이게 쭉 해가 정리를 해서 이제 현장으로 가서 이제 찍었는데 이건 다른 작업과 빨리 작업이 끝났어요. 다른 작업보다 빨리. 왜? 전에 제가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제일 처음에 제가 실크로드 작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실크로드를 이제 가서 73일 동안 한 번에 가서 작업을 해왔는데 저 나름대로 엄청나게 많은 영상을 찍어왔어요. 그리고 또 그 많은 실크로드 좋은 양질의 사진들을 가져온 사람들이 국내에는 없었고 이게 보는 사람마다 이거 책으로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나도 하고 싶었죠. 그러나 이제 책을 하나 만든다는 게 자기 자비로 만들면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뭐 우리는 좀 능력이 부족해서 그건 안 되었고 그래서 이제 스폰서가 마련이 되면 쉽게 하지만 또 그게 쉽습니까? 그래서 좀 더 보충을 해서 그때 좀 더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던 것이 자꾸 보충을 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 이게 선무장이 사람 잡는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조금만 한 번 보고 한 사람이 다 본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발표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 둘 찾고 더 알아가니까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보고 작업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보충하다 보니까 10년이 가고 15년이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와서는 충분히 할 양이 준비가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얼마 뭐랄까 뭐 희소성이라든가 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잖아요. 그런 것이. 그래서 좀 시기를 놓치지 않았느냐. 네,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이번 조선의용군 같은 경우는 단숨에 심도 있게 다루어서 빨리 이 열기가 식기 전에 빨리 이걸 정리를 하자. 이래서 좀 속도를 냈죠. 뭐 너무 많은 감동적인 그 장면들을 담아냈기 때문에요. 저도 이제 선생님 사진을 이렇게 생각하면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1세기의 그 가장 충격적인 사진, 천장의 그 피를 그 통에 그거 정말 지금 제가 그 사진지 갖고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잘 똑바로 안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느껴졌고, 그 다음에 그 지난번에 그 태왕의 증언에서도 그 완전히 허물어져가는 그 옛 성터 위에를 알고 있는 그 독수리였습니까? 아니 이런 모를 새들이죠. 새들의 장면에서 뭔가 그 우리 민족의 역사는 그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다는 그런 그래도 그 저기 지금 표표히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좀 그 뭐랄까 가장 인상적이었던 큰 몇 개만 말씀해 주세요. 당신한테 그렇죠. 나한테 가장 태왕의 증언 중에서 태왕 그러니까 고구려 사진 중에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방금 말씀하신 그가 좀 백암산성이거든요. 백암산성의 그 폐허 위에 이런 모를 새들이 석양역에 먹구름 낀 하늘 위로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 정말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그 사진을 이제 백암산성 그 모습을 여러 번 찍었죠. 또 한 번 가서 찍은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몇 년에 걸쳐서 또 가고 했는데 이제 그때마다 항상 잘 찍었다고 했는데 항상 뭔가 좀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다가 또 어느 그 시기에 가서 운이 좋게도 또 마침 그때 새가 날아가지고 그래서 그 허전함을 잠깐 메꿔주기도 했어. 그래서 그 사진을 딱 찍는 순간 이제 프로는 어느 정도 알거든요. 옛날 프로들 아니고 아마추어나 사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찍어서 그놈을 얘를 필름 시드는 현상을 해서 나와고 인화가 딱 나와야 작품이 이렇게 잘 나왔네 안 나왔네 알 수 있는데 이제 프로들은 딱 찍는 순간 압니다. 찍는 순간 이건 작품이 됐다. 이건 안 됐다. 이걸 알 수가 있거든. 그런 게 그 찍는 순간 그 쾌감 이를 말할 수가 없었죠. 그냥 다른 거 다 뭐 던져버려도 그냥 배가 부르고 그냥 뭐 온 천지가 내 것 같은 그런 쾌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거. 또 마찬가지 또 하나 있어요. 그 백암산성에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성인데 백암산성에 또 달이 떠 있는 사진이 있잖아요. 그 사진도 작업을 거의 마치고 돌아올 무렵인데 그 위에 달이 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처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예. 그러잖아요. 고구려가 멸망한 하나가 제국이니까 그 사라져 버렸는데 그 흔적 위에서 달이 탁 정말 슬픔을 자아내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찍어냈는데 그것도 그 순간 정말 마음을 울려줬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좋았고 또 뭐 특히 좋았다 나쁘다기보다는 또 우리 다큐멘터리 사진은 이런 게 있어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멋져 보이는 것이 아니더라도 예, 그 의미적으로 아주 소중한 사진들이 또 다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죠. 뭐 아주 장식적으로 딱 벽에 걸어놓고 하나없이 보고 싶은 사진이 아니라더라도 저 사진은 예쁘지도 않고 뭔가 하지만은 그래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런 사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만주골판을 다니면서 하나하나 찾아낼 때 그런 것이 이제 글쎄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몇 년 되셨어요 지금 이제? 예 지금 이제 이런 작업한 지가 벌써 한 25년 30년 가까이 되죠. 이게 제일 처음에 시작한 지가 1989년도에 했어요. 예. 그런 그 정도 됐죠? 예. 이제 앞으로도 끊임없이 작업을 계속 하실 것 같은데. 그러죠. 지금 제가 저는 작업을 이게 하나만 시작하고 끝내고 또 다른 작업을 하고 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다른 작가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작업을 집중적으로 하면서도 이제 한 번씩 그 곁가지 작업을 또 하죠. 그래서 그런 걸 또 모아놓고 그러다가 또 하나가 완성이 되면은 그 지금 해오는 작업들이 또 다시 또 그런 걸 찾아서 또 마무리하기 위해서 또 작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작업을 계속 지금 병행하고 있죠. 당장 지금 마음 같아서는 내년에 또 새로운 작업을 하나 좀 선보이고 싶은데 그걸 좀 진행한 지가 얼마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것도 진작부터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때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해야 되는 저는 강력하게 지금 내가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왔을 거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작업이 하나도 해놓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작업을 지금 한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조만간 또 기대하십시오. 하신 몇 년이면 한 30년 이상 하셨고요. 네. 이제 아마 세계적으로도 많은 그 매체나 이런 데서 우리 박하선 선생님을 주목하고 또 많이 발표도 하셨고 그 지역에서도 뭐 사진하신 분들은 박하선 선생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없어요. 근데 그만큼 많이 다니셨고 많이 찍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마 궁금한 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이번에 사람 훅으로 그냥 아낌없이 다 보여주고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야죠. 뭐 저 혼자만 알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한 기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고 또 저는 더 항상 그럴 때마다 이번 조선의용군 촬영하면서도 그런 걸 느꼈어요. 지금 이런 것을 차마 나만 보고 지나치기가 아까웠기 때문에 물론 내 앞에 또 다른 분도 다녀가신 분들이 있었겠지.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그걸 말만 듣고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답사단을 이끌고라도 한번 내가 다시 가고 싶고 그거 예, 보고 이렇게 저도요. 의용군의 그 묘비 같은 거 보면서 그 무덤 보면서 사실 눈물이 막 이렇게 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사진 찍는데 굉장히 또 힘도 드셨겠다 이런. 그렇죠. 정말 저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구만요. 책을 보면서 예. 정말 저도 현장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러지는 않는데 이번에는 참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이게 그거 왠지는 모르겠어요. 내 가족이 그 연관된 것도 아니고 또 뭐 그런 현장에서 지금 당장 뭐 슬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참 그런 묘비명을 읽을 때라든가 묘지 앞에 섰을 때라든가 이럴 때 정말 괜히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그 책에도 썼습니다마는 갔다 와서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이게. 예.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서 또 현장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해서 항상 있는 그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날 뵐게요. 예, 그래요. 예. 예.
고맙습니다.